예, 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장 비록 다우 43포인트 소폭 상승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필반 지수가 상승을 선도를 했습니다. 경제 데이터는 여전히 양호합니다. 그런데도 10년물 채권 수익률 등락에 따라서 하루 종일 시소 장세 연출하다가 결국 채권 수익률과는 작별을 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은요, 단기물 수익률은 오르고 또 장기물은 더 내리고 이렇게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더욱 더 이제 심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환율은 당국 개입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외환 보유고 달러를 대량으로 이제 팔았다는 것이므로 파는 순간에는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의 방향성, 즉 위로 가는 방향성을 돌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경제 데이터 주목하겠습니다. 유가는요 또 시원하게 폭삭했습니다. 원유 선물 인버스 ETF 투자하신 분들 돈 좀 많이 버시고요. 조급하게 이익 실현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원유와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에 올린 별도로 분석한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분석의 틀이 저는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잘 들어맞고 있고요. 수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분석해서 올리겠는데 아직 수정할 게 없습니다. 데이터 보면요, 물가를 조절한 인플레이션 조정한 실질 소비 지출 예상보다 많이 1.3%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 예상보다 적었고요. 이거는 실업수당 청구하는 거니까 적은 게 좋은 겁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살짝 안 좋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개인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건데 이게 예상치 1.3보다 현저히 적은 1%, 이게 4년 내 최저값이라고 합니다. 이 근원이라는 의미가요,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값이 크게 하락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상 인플레 위험은 엄청나게 많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페드 의장 제롬 파웰이 지난달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에 물가 지수 낮게 나오는 거 이거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일단은 진단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컷 가능성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 이 상황은 한마디로 저물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성장은 좀 슬로우 다운 되는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작년 4분기 금리 인상은 정책 실패라는 게 이게 지금 확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또 다른 점은요, 미국의 관세 정책, 이거 지금 물가가 아주 낮게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즉 중공산을 저격하는 이 관세 말입니다. 미국은 물가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말씀이 옳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물가 지표가 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가 지표가 내려간다는 것은 관세는 중공이 독박 쓰고 있다, 이거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세는 모두에게 해롭다고 나불나불대던 이것들 말이죠. 이것들 예송이 아니면 중공 간첩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중공이 관세는 모두에게 해롭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해롭다고 이렇게 선전선동질 하는 거죠. 7월이 되면은 미국 경제가 10년째 확장세 된다고 합니다. 1분기 3.2% 성장 발표치가 그게 추정치였는데 이제 3.1%로 조정이 되었고요. 큰 차이 없는 거죠. 이거는 2분기에는 이보다는 약해진다는 것인데 현재의 3M 10year inverted yield curve, 이게 리세션 신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 약화된 거 반영되고 무역 전쟁 격화돼 갖고 또 장기화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률이 좀 하향 조정된 거, 이거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래서 여전히 금리 인하하면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 고용,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요, 미국 경제 고용 시장 중심으로 저물가 소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2분기 성장률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 부양 조치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트럼프 공약인데 아직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리 컷이 큰 한방이었다면은 앞으로는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뭐 그러니까 빚내서 무리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인프라 투자한 지 오래돼 갖고 많이 낡았기 때문에 대체 투자 많이 해야 되고 신규 투자할 거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I think we are doing very well with China.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I think we are doing very well with China.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중공 요리 잘 익어가고 있답니다. China would love to make a deal with us. China would love to make a deal with us. 중공은 우리와 딜을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We had a deal and they broke the deal. 와,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우리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쟤들이 깼다는 겁니다.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여기에 대해서 중공이 지금 여러 가지 딴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들 많은데 그거 한마디로 다 일축해 버리고요. China would love to make a deal with us. We had a deal and they broke the deal. 우리가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쟤들이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래서 관세 하나 처먹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기자들에게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반복되는 내용인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관세로 중공의 제조업체들이 중공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 중공은 수출업자의 관세 피해를 보조금으로 메꿔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거 거의 없다. 미국 물가에 거의 영향 없다. 결국 다시 말하면 중공의 금고에서 미국 금고로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 트위터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자체가 팩트들 아닙니까? 사실에 대한 것을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하는 이 말들은 사실에 그러니까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관련해서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캐나다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걸 좀 제가 이해하는 바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건요, 저는 그 2인자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2인자는 아니죠. 1인자의 어떤 그 그림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인자의 그림자. 약간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부통령은요, 자기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특히 그 초선 부통령인 경우에는 더 그렇죠. 만약에 재선 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올 거라면은 뭐 적절한 시기에 또 이제 그 당시 대통령과 잘 조율을 해서 이제 자기 소리를 슬슬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소리를 충직하게 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래서 무슨 말을 한 거 하니 6월 말 일본 G20에서 트럼프 시진핑의 서밋, 트시 서밋이 아직은 가능은 한데 그러나 협상 합의하려면 중공이 개혁을 해야 된다.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통상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합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스가 말한 이 통상 시스템 개혁이 뭐냐?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지난 워싱턴 회담 직전에 트럼프가 한 말, 합의를 잘 했는데 막판에 쟤들이 깼다라고 말한 그 합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제 추론이 되는 거죠. 통상 시스템 개혁을 약속을 했다가 막판에 합의를 번복해서 협상 결렬되었다. 이런 트럼프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중공은 아직도요 썩은 이빨 드러내고 징징 짜고 있습니다. 징징 짜는 거죠. 제발 날 좀 보소 이런 형국입니다. 중공이 하는 말은요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볼링 비헤이비어 했다. 이게 뭐예요? 힘센 놈이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짓을 했다. 그건 못된 짓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새로 나온 말은 뭐 화웨이 제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경제적 테러다.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징징 짜는 소리라고 저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준이 낮다고 봅니다. 여기
구글에서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뭐 이렇게 뭐 백도어 심었다 뭐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 사례들이 엄청납니다. 예. 뭐 어떤 거는 뭐 그러니까 주전자에도 심어놨다 그러고요, 다리미에도 심어놨다 그러고요. 예. 예? 그러니까 스파이할 수 있는 칩을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그 말이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페드 부의장 바이스 체어 클라리다 이분 그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분은 그러나 여전히 금리 컷에는 좀 신중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The U.S. economy is in a very good place. 미국 경제 지금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 끝내주고 물가 위험도 거의 없고 앞으로 물가 전망도 아주 안정적이고 성장세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별도로 그 관세가 미국의 성장 물가에 영향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이렇게 확인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국채 수익률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좀 굳어진다면 아마 다시 평가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결국 6월 그 GDP 확인하고 가을경 금리 컷 열어두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이 또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현재 이 판세를 그 방향을 틀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죠. 예. 그래서 중요하죠. Threat from Iran is not over.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Threat from Iran is not over.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이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여기서 말한 이 이란이라는 그 위협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예멘 반군이 사우디 송유관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고요.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포 공격이 있었고요. 오만해에서 유조선 4척에 대한 기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Threat from Iran is not over. 이런 것들이 다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인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그 위협은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이란 사우디의 원유 수출항들, 그러니까 UAE의 원유 수출항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이란의 위협에서 좀 벗어나 있는 홍해 쪽에도 사우디 원유 수출항이 있는데 그게 얀부항입니다. 이 얀부항에 대해서도 최근에 공격이 있었답니다. 이거 아직 보도 안 된 건데 근데 그 공격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턴이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인데 The threat from Iran is not over, but quick action from U.S. has helped deter it.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고 장비 보내고 1,500명 이상을 정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란을 지금 주춤거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볼턴은요, 이런 그 최근의 일련의 그 공격들이 배후로 혁명수비대 쿠드스군과 그 쿠드스군의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지목했습니다. 어제 UAE에 가서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바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그 혁명수비대와 그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들을 사주해서 여러 가지 자꾸 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의 확실하다. Almost certai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 개발 포기 안 할 거다.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요, 다음 주 러시아 달려가서 또 푸틴이랑 속닥속닥 한다고 합니다. 아베가 아주 바쁩니다. 사우디 실세 그 빈살만, 지금 그 이란이 B팀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B팀. 사우디 빈살만과 이란 정세를 협의했다고 하고요. 어저께 트럼프가 돌아간 이후로 그 트럼프와 뭔가 협의를 했겠죠. 또 곧 이란 방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베가요, 6월 초 몽골에서 동북아 안보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 북공에다가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는 뭐냐면 납북자 문제가 선결되어야 일본하고 북공하고 정상회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바꾼 겁니다. 조건을 버린 겁니다.
이게 무조건 정상회담 추진한다. 이 무조건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더불어 지랄 난동당이 무조건 국회 들어오라 이럴 때 무조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 아베가 아주 광폭 행보이고요. 뭔가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알 수가 없죠.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이란, 북공에 대한 트럼프의 메시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소리나 듣고 다니는 저는 아주 사악하게 보여요. 저 사람. 예? 저 사악한 무슨 새끼 말이죠. 완전히 왕따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세금이나 처먹고 똥만 싸지르고 다니는데요. 예, 패스트 트랙으로 헌법 파괴하고 반역질하고 더불어 지랄 난동질 하던 세금 구더기들이 한국당 보고 무조건 국회 들어오라고. 이거 완전히 사기 선전 선동질입니다. 이거. 예? 저 사기꾼들이 저거가 한 똥 싸놓은 거, 저거가 반역질한 거, 그 패스트 트랙 무효 선언부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패스트 트랙 무효 선언 됐으니까 이제 국회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해야죠. 인간이 아니니까 저런 짓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빨리 담장 무너뜨려 뿌리고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고요. 그동안 여적질하던 연놈들 모조리 소각부터 해야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